안녕하세요. 네, 이렇게 조그만 채널까지 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네, 오늘은 구취 입냄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. 네, 입냄새 참 누가 괴로울까요? 네, 구취가 있는 그 주변의 분들이 뭐 괴로울 수도 있지만 입냄새가 난다는 것을 사실을 안 다음에는 정작 본인이 제일 괴롭게 됩니다. 이 구취가 참 사람의 인상을 굉장히 좌우하는데요. 정말로 잘생기고 예쁘신 분들이 만약에 구취가 있다면 갑자기 호감도가 급 강화되면서 멀리하게 되고, 그런데 반대로 그 외모가 그렇게 썩 특출하진 않은데 우연찮게 그 가까이 다가가서 얘기를 하는데 입에서 향기가 나고 전혀 입냄새 구취가 없을 때 호감도는 또 급상승하게 됩니다. 그만큼 입냄새 구취는 그 사람의 인상을 많이 좌우하는데요. 자신의 입에서 구취가 난다는 걸 알게 된 다음부터는 내 대인관계가 굉장히 위축이 되고 내 사회생활에 굉장히 많은 지장을 줍니다. 대화도 탁 트인 공간에서는 그렇게 막 활발하고 얘기를 잘하던 사람도 갑자기 승용차 안에서 둘이 타거나 아니면 버스 안이나 지하철 안에서 대화를 뭐 하게 되거나 그 밀폐된 공간에서는 왠지 혹시 내 입에서 냄새가 나지 않을까 주저하게 되고 대화도 내 말을 그 아끼게 되고 입에서 그 발음이 머뭇머뭇하면서 활달하다가 갑자기 말수가 없어지고 갑자기 조용해지고 이랬다 저랬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성격에 문제가 있나 내 마음껏 그 대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껌을 씹게 되는데요. 이 껌도 사람이 가벼워 보이고 좀 예의를 갖춰야 되는 자리에서 껌을 씹기는 힘들죠. 입냄새의 원인을 내과적으로나 아니면 또 치아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잇몸에 또 염증이 있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편도결석이라고. 결석이라 그러니까 뭐 돌덩이가 하나 뭐 담석이나 요로 결석처럼 그렇게 딱딱한 그런 돌이 아니고 쌀알처럼 말랑말랑한 스포지 같은 건데요. 편도결석이 구취의 원인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더 큰 원인은 편도결석이 생기게 하는 그 원인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겠습니다. 그럼 이런 편도결석을 이제 없애면 그것은 그 임시 방편만 되겠죠. 그 짧은 시기는 좋겠지만 다시 편도결석이 생기면 다시 또 구취가 또 나고 그래서 급기야는 그 편도 절제술을 생각할 만큼 그렇게 구취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이 또 계신 줄을 압니다. 그러면 오늘은 그 편도결석이 생기게 하는 그 원인을 알아보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또랑을 예를 들면요. 또랑물이 이제 고이면 그 고인 물이 썩어서 이제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또랑물을 퍼내면 악취가 나지 않겠지만 다시 또 또랑물이 고이겠죠. 그래서 더 큰 원인은 그 또랑을 막히게 하는 겁니다. 그것을 터주면 또랑이 잘 흐르겠죠. 사람의 입속에는 그 침이 분비가 되는데 하루에 1리터에서 1.5리터 정도 분비가 됩니다. 그러니까 계속 그 침이 분비되면서 이제 씻겨 내려가고 하는데 그 편도결석은 입안의 점막 조직의 세포들이 죽어서 떨어져 나가거나 뭐 음식물들이 녹아 내려가면서 그것이 이제 편도라는 그 주름 사이에 끼면서 거기서 그 박테리아 세균이 번식을 하고 그게 이제 점점 커지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구취를 유발하는 건데요. 또 그에 버금가는 원인이 혀의 설태인데요. 결석을 빼내고 뭐 설태를 긁어내고 똑같은 현대 왜 내 혓바닥에만 많이 생기고 똑같은 편도인데 왜 나한테만 이렇게 결석이 이렇게 끼냐. 잘 씻겨 내려가면 좋은데 자꾸 끼게 하는 그런 마른 상황, 입속이 건조한 상황을 피해야 되는데요. 원인은 내 몸 안에 있습니다. 우리 인체는 그 열이 위로 올라오는데요. 그 열을 위로 올리는 장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. 뭐 심열, 간열, 뭐 위열, 폐열 정도 있는데 그 입냄새의 그 구취의 대표적인 그런 열은 간열이 되겠습니다. 간에 열이 있으신 분들은 간의 열이 위로 올라가는데 간에 화열이 세신 분들은 그 비장의 기운을 누르기 때문에 그 간의 기운과 그 균형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간의 화가 위로 올라와서 항상 입은 좀 건조하고 눈은 까끌까끌하고 뭐 머리가 무겁고 그리고 소화 기능도 약하고 여러 가지 뭐 증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. 비주승청, 위주광탁, 비주운화입니다. 맑은 기운은 위로 올리고 탁한 기운은 밑으로 내립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비장의 기운을 강하게 하면서 그리고 특히 인후의 기능을 강하게 하고 입에 침을 더하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간단 요법의 주인공을 대추입니다. 대추인데요. 대추는 그 기를 더하는 그런 약재인데요. 특히 비장의 기운을 강하게 합니다. 그래서 이 대추를 드시는데 이 대추를 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증상이 있는데 그 조열이라고 하는 증상이 있습니다. 그 증상이 뭐냐면 하루 어떤 일정한 시간에 열이 확 올라왔다가 없어지는 그런 증상인데요. 조열, 그래서 이제 조자 그 조수 그 파도라는 의미인데요.
파도가 한 번씩 밀려왔다가 밀려가듯이 열이 한 번씩 그 하루에 일정한 시간이 몰려왔다가 없어지는 그런 증상인데요. 보통 조혈은 그 오후에 그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고요. 조혈을 일으키는 그런 원인은 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장의 기능이 약해져서 수액 운하의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몸의 습이 양기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 조혈이 생깁니다. 네, 그러신 분들도 이제 이 대추를 드시면 되는데 뭐 하루 중에 아무 때나 드셔도 되지만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방광경이 위주하는 시간인데요. 그 시간에 조혈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대추 하나를 드시는데요. 이 대추를 드신 다음에 안에 이제 씨가 나오잖아요. 이 씨를 뱉지 마시고 10분에서 15분 동안 입속에 머금고 계시는 겁니다. 본초 항목에 이 대추의 씨가 입에 침을 돌게 하고 인후를 좋게 한다. 그리고 그 해독 기능과 궤양을 다스린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주의하실 점은 이 대추씨 한쪽이 생선 가시처럼 이렇게 뾰족한데요. 그래서 찔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그리고 특히나 삼키지 않게 조심을 하시고요. 중국에서는 대추를 통째로 넣어서 만드는 전통 음식이 있는데요. 그걸 드시다가 대추씨를 삼키면서 대추씨가 그 목에 걸려서 가끔씩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고요.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뭐 생대추도 좋고 건대추도 좋고 그래서 이 대추 과육이 있고 안에 씨가 있는 이런 통 대추를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드시고 그리고 이제 그 씨는 뱉지 말고 한 약 10분에서 15분 정도만 입속에 머금고 계시면 되시겠습니다. 대추씨를 뱉으신 다음에 물 한 모금으로 이제 입가심을 해 주시고요. 대추가 이제 편도 결석이 생기게 하는 원인을 완화를 시켜주고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구취 제거제 이게 아니기 때문에요. 뭐 하루 한다고 구취가 없어지진 않겠지만 뭐 우리가 양치질을 하루에 3번씩 하고 뭐 가글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것도 대추도 습관적으로 이렇게 드시다 보면 내 몸에 그 인후의 열을 줄이고 또 비장의 기운을 더해서 편도 결석이 생기고 설태가 자꾸 끼는 그런 환경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시겠습니다. 치과 전문의들이 구취 제거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방법들도 꾸준히 해보시고요. 그리고 이제 관리를 잘 해가시면 되겠고요. 구취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없애야죠.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.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